손석구가 주인공인데요. 네, 닮았어요. 자꾸 닮았어요. 자꾸 어필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석구라고 해가지고 저도 힘들어요. 이건 야근하는 기분이다. 이 정도면 돈을 받고 영화를 봤어야 됐다. 그렇죠. 시작. 안녕하세요. 울산 시청자 미디어센터의 팀장 배효순입니다. 저는 팩트체크 사업 담당자 강현아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문화의 날을 맞아서 그 댓글 무대를 같이 이제 시청을 했잖아요. 그렇죠. 영화를 보면서 저희가 막 이건 야근하는 기분이다. 그렇죠. 이 정도면 돈을 받고 영화를 봤어야 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건 출장이죠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번 유튜브 컨텐츠로 이제 홍보차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부터 쭉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좀 찾아봤는데 안국진 감독님의 작품이고 원래 소설의 원작이 있대요. 그게 이제 2016년에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했었고 작가분이 장강명 씨인데 이제 11년 동안 기자로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언론사 돌아가는 생리와 언론 여론 조작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많으신 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봤더니 책이 있던데 어쨌든 영화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주인공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름이 임상진 씨. 손석구가 주인공인데요. 네, 닮았어요. 약간 닮았어요. 자꾸 어필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석구라고 해가지고 저도 힘들어요. 근데 닮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쨌든 빨리 댓글 달아주세요. 안돼.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3명의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온라인에 닉네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뭐 찡버킹이라든지 키타카시라든지 팩팩 이런 이름인데 3명이 여론 조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여론 조작을 하다 보니 안 좋은 일이 생겼고 그걸 이제 진실 공개를 하기 위해서 기자를 찾아가서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요즘 단어 생각이 나죠. 폭로? 그렇죠. 폭로. 이런 걸 폭로라고 합니다. 예. 폭로를 하는 내용인데 이 3명이 이제 각각 역할이 있어요. 하나는 행동대장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리더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여론 조작에서 생각보다 중요한 건 영상이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어떤 글을 넣는가가 중요하던데 어쩌면 미디어에서 아주 그 근본적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글, 그 글을 담당하는, 글쓰기를 담당하는 이렇게 3명이 있더라고요. 이 3명이 이제 사건이 일어날 때 사건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고 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게 손석구 기자입니다. 예.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저도 책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영화를 봤을 때는 주로 그 기자의 시점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기자의 시점으로 끝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소설은 기자의 시점보다는 그 3명의 팀이 어떤 활동을 했었고 또 뭐 어떤 식으로 여론 조작에 가담을 했었는지에 대해서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그래서 그 시각을 누구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느냐가 조금 다르고 그 별명이 변경이 된 게 몇 개 있어요. 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름이 그 되게 이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는 그 찡버킹 이름이 30이었고 그 팩택의 이름이 0140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름이 다르다는 점, 그 정도의 큰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딱 처음 시작하면 영화에서 이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자막이 나오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는 와중에 무의식적으로 이건 실화였구나.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단어들이나 회사 이름이나 이런 것도 약간 각색은 되었지만 진짜 우리가 알던 그 회사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게 있는데 근데 끝나고 나면 이 시작할 때 나온 이 자막, 이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는 것 자체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약간 묘한 느낌을 주는 영화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사건들이 많이 차용이 되긴 했는데 100% 똑같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출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3명의 청년이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집이 엄청 미로 같고 복잡한 구성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약간 옛날 홍콩 같은 느낌. 맞아요. 그리고 약간 얘네가 우리가 소위 아는 루저처럼 있잖아요. 그 먹고 안 씻은 잡기들 뭐 이런 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한 환경을 그 롱테이크로 쭉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연출이 좀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 집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 집이. 맞아요. 이런 집에서 살면 안 되는데 병 걸리는데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보면서 저 집 청소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을 좀 효과적으로 보여준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집이 거실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창이 큰 공간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바깥에 관람차가 계속 걸려요. 그래서 밤이 되거나 하면 그 요술 같은 그런 빛으로 계속 배경이 보여지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이 영화의 실화와 그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그 느낌에 조금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출이 멋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제가 좋았던 건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정확하게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아니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이걸 알 수 없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페이크 같은 건데 카메라는 명확해요. 카메라가 보는 시점은 그 주인공인 기자가 진실에 가깝고 그 외 나머지들이 거짓에 가깝다라는 시점으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죠, 관객을. 근데 끝날 무렵이 되면 그 카메라의 시점은 그다지 바뀌지 않았는데 등장인물들이 바뀌고 에피소드가 바뀌면서 뭐지? 지금 이 기자는 정말 진실을 보고 있는 게 맞나? 그 기자가 보는 저 진실을 뒤에서 보고 있는 우리는 지금 진실을 보고 있는 게 맞나?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끝나고 나니까 이게 누가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마무리 장면도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것도 있고 그런 지점이 생각보다 좋았어요. 근데 같이 보신 분들 중에 별로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좀 계셨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저희들 울산센터에 있는 문화인 6명이 같이 갔거든요. 우리는 문화인이니까 문화인 안 맞아서 갔는데 약간 진짜 극명했던 것 같아요. 한 절반 정도는 영화 괜찮았다, 볼만했고 충분히 시간을 투자할 만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3명은 너무 별로였다. 영화는 그냥 적당히 만들어진 것 같고 결말도 적당했고 어떤 영화의 포인트가 없다 보니 어딜 따라가야 될지는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몇 분 계셨더라고요. 등장인물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건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그래도 손석구인데 등장인물 마음에 안 든다 참 네,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안 되죠, 안 되죠. 일단 그 결말에 대한 호불호가 그 인터넷이나 사람들의 후기에도 많이 갈린대요. 원래 시사회 후기에서는 좀 호평이 많았는데 관객평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담당이 팩트 체크잖아요. 네. 왜 비웃으시죠? 아니죠. 이건 약간 존경의 웃음이지. 그래서 자꾸 보면서 너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거예요. 일단 크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정보의 출처를 언제나 잘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좀 크게 와닿았어요. 그 영화의 예시를 제가 말하면 좀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여론 조작을 어떻게 했었는지를 얘기할 때 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게 조금 큰 문제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이 정보의 출처가 어디고 작성자가 누군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정보의 생산자가 누군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좀 찾아보다가 찾았던 신기한 점인데 PC방에서 안상진 기자가 글을 쓰면서 시작을 하고 글을 쓰면서 끝나잖아요. 시작 장면이 그 장면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그때 작성자 이름이 나왔었대요. 근데 저는 화면에서는 못 봤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아이디가 01410 그 원작 소설에서의 그 3명의 댓글부대 팀원 중에 1명의 아이디랑 같았던 거죠. 이게 약간 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다 가짜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팩트체크가 정확하게 되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더 느끼게 됐어요. 저는 이거 팩트체크라는 게 과연 할 수 있는 영역인가라는 의문이 잠시 생겼었는데 뭐냐면 기자는 이 정도 선이면 팩트체크가 됐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의 자료와 사람들이 나타나요.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어떤 또 다른 진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기자가 몰랐다고 했다고 해서 아니면 저희들 일반인들이 어떤 사실을 찾아가면서 팩트체크를 여기까지 했는데 그 이상을 못했다고 해서 그런 팩트체크를 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불성실한 수용자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팩트체크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했고 그러면 팩트체크 교육 담당자라고 하시니까 팩트체크 교육의 범위는 또 어디까지인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항상 원론적이잖아요. 정보의 그렇죠. 출처를 찾아가라. 그리고 이게 어디서 파생되는지도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 출처 자체가 잘못되었을 때 그 다음 출처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궁금하긴 해요. 그걸 이 영화 보면서도 추가로 조금 궁금해지곤했어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팩트체크 경진 대회가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
출처 팩트 체크 같은 게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그 관련된 단체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또 그런 통계 자료를 논문 같은 것에서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터넷 검색 외에도 좀 더 다양한 팩트체크 방법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 담당자.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그쵸. 네. 아이고, 올해 팩트체크 사업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별점을 보면 아까 저희들 문화인 6명의 별점은 별도로 있지만 그걸 만약에 저한테 한다고 한다면 제 별점은 5점 만점에 한 2.9점? 저는 2.5점이 넘으면 봐도 된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뭐 안 본다고 해서 크게 또 손해는 없다. 대신 본다고 후회도 없다. 그 정도의 별점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약간 꼭 봐야 된다의 기준으로 별점을 잡지는 않았는데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주관적인 점으로 평점을 매겼어요. 그래서 저는 4점을 줬는데요. 일단 저는 중간 이상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린 결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 영화를 안 좋아하실 수 있긴 한데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영화를 봐도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 줄 평을 하자면 너 그래서 어디까지 믿을래? 그게 딱 제 후기인 것 같습니다. 한 줄 평을 하자면 진실을 찾는 건 너무나 힘들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훈이 있는 영화였네요. 그렇죠. 진실 못 찾겠더라고. 이 영화 자체의 진실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뭐 영화가 별점이 어떻건을 떠나서 생각을 계속하게 하는 만들어요. 끝나고 나서 맞아요. 하루 이틀 머리에서 계속 맴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본 게 뭐지? 지금 내가 이 영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 이게 만약에 감독님이 의도하신 거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것 같고요. 아니면 감독님의 의도와 다르게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못 느끼게 영화가 된 거라면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자, 저희가 이렇게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해본 것처럼 이제 앞으로도 사업과 관련된 이제 미디어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 이제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 또 다음 영화나 뭐 책이 될 수도 있겠죠. 다음 미디어로 또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 문화인들이 여러분들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죠. 그러면 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